여러분의 재물은 활기차게 살아있나요? 아니면 혹시 재물운에 대못이 박혀 죽어있진 않으신가요? 풍수에서 못은 살아있는 기운을 죽이는 암살자, 즉 살의 기운으로 바라봅니다. 반대로 집은 살아있는 기운 그 자체이며 그 집의 주인과 함께 재물과 건강, 식복 등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살아있는 기운을 죽이는 못을 받게 되면 재물운과 건강운은 죽게 될 것이고 그 집은 더 이상 생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재물이 모이지 않고 다툼이 잦으시다면 오늘 알게 된 곳에 못이 박혀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모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죽이는 못. 1. 동쪽과 남쪽. 예로부터 봄은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자 새로운 기운의 시작이기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소생은 죽어있던 기운이 살아난다는 뜻이며 즉 봄은 죽어있던 기운마저 살려내는 매우 강한 생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동쪽이 바로 이 봄을 상징합니다. 동쪽은 봄에 생한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 살아 움직여야 하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이곳에 못을 박아 시작되는 봄의 기운이 죽게 된다면 모든 시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못한 땅에는 절대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이며 재물 또한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운, 애정운, 사업운 등 모두 운이 시작부터 막히는 것이기에 절대 동쪽 방향에는 못을 박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동쪽은 항상 가장 밝은 기운이 가득해야 하는 공간이기에 쓰레기통, 분리수거함과 같은 음한 기운 또한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동쪽에 생한 기운에 맞는 물건을 두면 그 기운이 배가 되어 재물운과 건강운을 비롯한 좋은 기운들을 끌어올려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생기 있는 식물과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의 경우 하루를 생하게 시작하는 그 기운과 동쪽의 기운이 매우 잘 맞기에 재물운을 높이는 데 가장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동쪽은 막 시작되는 기운의 공간이기에 새로운 가정이 시작된 젊은 부부의 경우 동쪽 혹은 동남쪽에 침실을 두게 될 경우 금전운과 건강운에 매우 좋으니 추천드립니다. 봄이 모든 생명이 시작하는 기운이었다면 여름은 모든 생명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이 가장 성장하는 시기이며 회사를 다닌다면 승진을 거듭하는 시기, 공부를 하고 있다면 모든 걸 빨아들이는 시기가 바로 이 여름이며 풍수에서는 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기운이 성장하는 남쪽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기운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남쪽에 못을 박아 그 기운을 죽인다면 모든 성장은 그날 그곳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시는 일이 정체되어 있으시다든지 건강운, 애정운 등이 좋지 않으시다면 남쪽 방향에 있는 곳은 반드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자국 또한 메꾸미 등의 재료를 사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못만 빼고 그대로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모든 상처는 아물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못으로 죽어있던 공간은 반드시 다시 살려주셔야 하며 그 방법이 못을 빼고 그 자리를 메꾸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 양택삼녀 현관, 주방. 양택삼녀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곳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곳은 방향과 상관없이 가능하면 못을 박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관으로 집에 들어오는 모든 기운들이 머무는 곳이자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모두 지나다니는 길목이며 시작지점이기에 매우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풍수 전문가분들께서도 다른 곳이 힘들다면 현관만이라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밝게 유지하라고 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현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양손 가득 재물을 들고 찾아온 기운을 대못을 박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집안 기운의 시작 지점인 현관을 음의 기운으로 만들어 집안에 퍼뜨리는 현상이기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건강상의 문제, 재물에 끊김이 생길 수 있기에 현관에 못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택삼녀의 공간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물을 다루는 공간으로 풍세에서 대표적인 재물운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우리 집 재물운을 죽이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간혹 집을 방문해보면 조리기구를 걸기 위해 시계, 달력을 걸기 위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방에는 못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방에 못이 박혀있는 경우 물과 습기로 인해 녹이 슬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녹은 곳 독으로 바라보며 벽에 박은 못에 녹이 슬어있다는 것은 벽 내부에서부터 독이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몸에 박힌 가시의 녹이 스러 안에서부터 곱는다면 매우 괴롭듯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방이 아닌 곳에 못질이 꼭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녹슬지 않는 재질의 못을 사용하여 절대 못이 내부에서부터 곱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3. 안방. 안방의 경우 집주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자 건강과 재물운을 관장하는 곳이기에 집안의 기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안방은 그 주인의 기운을 누르는 벽시계 혹은 식물조차 놓지 않아야 할 정도로 신경을 써야 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이곳에 못을 박게 된다면 집안의 풍요와 재물운을 못질 한 번에 모두 끊어버리는 것이 되기에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벽에 꼭 거셔야 할 게 있다면 못 말고 꼬꼬핀과 같은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을 박아도 되는 곳. 이렇듯 절대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못을 박아도 해가 되지 않는 위치가 있는데요. 재물운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신 후 못은 가능하면 알려드리는 위치에만 박으시기 바랍니다. 1. 해가 지는 곳. 동쪽이 모든 기운이 시작되는 생한 방향이라면 서쪽은 모든 기운이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못을 박는 데에도 이미 사라지고 있는 기운들의 공간이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양택삼묘가 이 방향이라면 못을 박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방위는 집중앙에 서신 후 나침반을 이용하여 동서남북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실 겁니다. 추가로 50대 이후에 연배이시라면 서쪽 방향에 침실을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동쪽은 모든 기운이 너무 강하기에 안정된 기운과는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침실이 있는데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몸이 무겁고 지친다면 서쪽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2. 무의 공간. 풍수에서 북쪽은 무의 공간으로 보며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생명력도 없으며 좋음도 좋지 않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못질을 해도 그 기운이 집안과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방위입니다. 만약 창고가 필요하신 경우 북쪽의 방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창고로 쓰시더라도 반드시 정돈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집에 못을 하나도 박지 말아야 되나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의 벽을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작은 긁힘이나 상처는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계속되면 병이 될 것입니다. 또한 큰 상처라면 단 한 번이어도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집의 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못질 몇 번은 괜찮을 수 있으나 너무 잦은 못질과 큰 못을 쾅쾅 부서지듯 집에 박는 행위는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죽이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